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 주변엔 친구가 정말 많은데, 주말마다 약속도 꽉 차 있고 연락하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상하게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 말이에요. 마치 혼자 덩그러니 섬에 남겨진 기분 같은 거요. 오늘은 바로 이 역설적인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까 합니다. 친구가 많아도 외로운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유쾌하게 파헤쳐 봅시다. 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인싸 중에 인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싸도 아닌 딱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끔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문제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감정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관계의 피상성입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과연 몇이나 내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깊은 관계일까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천 명이어도 카카오톡 친구 목록이 스크롤 압박을 줄 정도로 길어도 정작 내 깊은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말마다 술 마시고 깔깔 대는 친구들이 분명 많긴 한데 막상 내가 힘들 때 전화해서 징징댈 수 있는 친구는 손에 꼽는다면? 아니, 어쩌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면? 그게 바로 피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인 거죠. 마치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진짜 내 편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단순히 시간만 함께 보낸다고 해서 진정한 연결감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은 많지만 관계가 얕은 경우가 오히려 소수의 친한 친구를 둔 사람보다 더 외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이거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얕은 관계는 마치 사탕 껍질처럼 달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듯한 허무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서적 연결의 부족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그냥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감정에 공감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무리 많은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렵거나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엄청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얘들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힘내. 라는 짧은 말 대신 무슨 일 있어?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그런 정서적 지지와 공감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시끄러운 모임 한가운데에 있어도 마치 방음 부스 안에 혼자 갇힌 것처럼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작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느끼거나 어떤 집단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외로움은 필연적으로 찾아오죠. 예를 들어 다들 특정 유행에 열광하는데 나만 관심이 없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왜 저들과 다를까? 하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벽을 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이건 사회성 부족에서 올 수도 있고 어릴 적 따돌림 같은 아픈 경험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겪는 친구들과의 갈등이나 따돌림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깊은 상처로 남아 외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다면 바로 이 사회적 고립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내면의 문제입니다. 친구가 많아도 외로운 감정은 사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낮은 자존감이나 자신감 부족 같은 것 말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진정한 만족감이 아니죠. 그저 잠시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연결을 맺기 어려워집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이해해 주려 해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외로움을 훨씬 더 심하게 느끼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5번째는 고독과의 혼동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엄연히 다른 감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하지만 고독은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혼자 있는 것을 마치 이상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외롭다고 느끼고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스스로에게 고독을 즐길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나 지금 외로운가?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면 정말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독은 명상이나 독서처럼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특징도 외로움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되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하죠. 쟤는 친구도 많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지? 이런 생각이 외로움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또한 소셜미디어는 피상적인 관계를 더 쉽게 만들고 유지하게 합니다. 좋아요 몇 개와 댓글 몇 개로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지만 정작 깊이 있는 소통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연결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연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외로운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가 많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건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질, 정서적 연결, 사회적 고립감, 내면의 문제, 고독과의 혼동, 그리고 현대 사회의 특징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감정이죠.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많든 적든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고 풍요로워지는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외로움 해소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